1968년 12월 10일 아침, 일본 도쿄 근교의 한적한 도로를 따라 한 대의 현금 수송차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차량에는 은행 직원 4명이 타고 있었고, 그들은 도요타 계열 회사 직원들의 연말 보너스로 지급될 3억 엔을 운반하는 중이었다. 당시 일본은 경제 성장의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었고, 현금 수송 차량에 대한 보안도 점차 강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일본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치밀한 강도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도로 한가운데 경찰 제복을 입은 한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차량을 세웠다. 그는 급하게 다가오며 차량에 폭탄이 설치되었다고 외쳤다. 놀란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불과 며칠 전 이 은행의 지점장 집에서 실제로 폭탄 협박이 있었던 터라 그의 말이 더욱 현실적으로 들렸다. 경찰 복장의 남성은 차량 아래로 기어들어가더니 몇 초 후 차량 밑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본능적으로 차에서 뛰쳐나왔고, 그 순간 남성은 번개처럼 운전석으로 올라타더니 수송차를 그대로 몰고 달아났다. 모든 일이 단 몇 초 만에 벌어졌고, 직원들은 충격에 빠진 채 도로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경찰이 출동한 후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수사에 동원된 경찰만 1만 2천 명이 넘었으며 11만 명 이상의 시민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는 많았지만 모두 허위 정보처럼 보였다. 가짜 경찰 제복, 위조된 오토바이 번호판, 일부러 버려진 듯한 다양한 도구들까지. 범인은 마치 경찰을 조롱이라도 하듯 완벽한 혼란을 남겼다. 지문 감식도 진행되었으나 유의미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혼란에 빠졌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마치 철저하게 계획된 연극처럼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범인의 행동은 경찰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그가 남긴 단서들은 수사를 교란하는 역할을 했다. 일본 경찰은 여러 가설을 세우며 범인의 정체를 밝혀내려 했다. 첫 번째 가설은 내부자의 소행이었다. 범인은 은행의 보안 시스템과 현금 수송 루트를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4일 전 은행 지점장이 폭탄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 이런 정보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내부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 가설은 조직 범죄의 개입이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야쿠자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그들의 범죄 수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었다. 야쿠자가 개입했다면 대규모 돈 세탁과 은닉 작업을 거쳐 흔적을 완전히 지웠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조직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세 번째 가설은 고독한 천재 범죄자의 단독 범행이었다. 범인은 계획, 실행, 도주까지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았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보통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철저한 계획과 실행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경찰은 여러 용의자를 조사하며 범인의 정체를 밝혀내려 했지만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경찰이 추적한 용의자들 중 일부는 매우 유력해 보였으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한때 수사 대상이었던 19세 대학생이 사건 발생 후 자살하며 그가 범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그의 연관성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경찰은 점점 지쳐갔고, 대중들의 관심도 점차 희미해졌다. 일본 역사상 최대의 미제 사건으로 남을 운명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1975년 사건 발생 7년 후, 일본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범인은 영원히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는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 사건은 완벽한 범죄로 기록되었다. 일본 경찰은 이후에도 몇 년 동안 수사를 이어갔지만 끝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다.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서
3억엔 사건은 점차 일본 사회에서 하나의 전설처럼 변해갔다. 이 사건은 이후 수많은 영화, 드라마, 소설의 모티브가 되며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더욱 신비로워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해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 그는 사건 이후 어디로 사라졌으며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일본 경찰이 끝내 해결하지 못한 이 사건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미제로 남아있다. 여러분은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새로운 가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흥전미의 미스테리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